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의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가 일단 철회됐습니다. 재정 사업 대비 철도 개통이 비교적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던 부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의 민자 적격성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대우건설과 국토부가 KDI의 사업 철회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구로 차량기지 이전 불발로 제2경인선 재정 사업에 제동이 걸린 이후 두 번째 숨고르기입니다. 다만 사업의 완전 철회가 아닌 경제성 보완을 위해 재검토하는 단계로 빠르면 상반기 안에 재요청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 노선은 이미 고수를 할 거고, 다만 역사의 개수라든가 간격, 그 다음에 그 지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정을 해서 진행할 것 같고요. 이번 철회 소식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부천입니다. 과거 차량기지 이전 무산 당시 대안 노선을 찾는 과정에서 인천시에서 제안한 노선에 부천 옥길이 제외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상당한 피로감이 느끼는 거죠. 이번에도 빠진다면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것이고, 절대 다수당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는 상당히 큰 리스크이고, 입주 9년 차에도 교통민원 해결이 쉽지 않자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당장 철도 유치가 힘들다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는 차라리 이제 광명 쪽으로 편입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쪽으로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너무 지금 먼 스텝이니까 일단은 버스만이라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아주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노선 변경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신년 인사회를 이유로 옥길 범박 지역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지역 교통 현안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2경인선 문제라든지 기타 버스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박 옥길에서 이 역곡역으로 가지 못하고 원수라든지 이 다른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건퇴 의원은 국토부와 대우건설 컨소시엄 간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제2경인선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천구의 경기형 과학고 지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부천시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서영석 부천을 김기표, 부천병 이건퇴 의원과 조용익 부천시장은 24일 경기형 과학고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최종 지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부천 정치권과 교육계는 현장 정책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지역 인재 유출 방지, 이공계 인재 육성, 과학 중점 학교로 운영 중인 부천구의 활용 방안 등 과학고 유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부천구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에 선정됐으며 현재 교육부 장관 등의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도 법정 문화도시 성과평가에서 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2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역량과 지속 가능성, 파급 효과, 균형 발전 성과 등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부평구는 음악 콘텐츠와 대중음악의 산실이라는 역사 기반의 문화 사업을 내세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부평구는 10년간 추진한 음악 사업을 바탕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음악 콘텐츠를 이용하고 문화도시 사업의 다양한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부평 아트센터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가깝게 접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기로녹 할머니의 유족이 인천시에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인천시는 유족들이 길원옥 할머니가 평생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뜻을 기리고자 인천시 여성권익시설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치유하도록 심신회복 공간 조성에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길 할머니는 건강 악화로 투병 생활을 하다 지난 16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향년 97세로 숨졌습니다. 인천시가 원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마련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원도심 지역에 20만 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율은 2023년 기준 106%, 일반 주택가의 경우 76% 수준입니다. 하지만 원도심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율은 43%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6년 동안 6만 면의 신규 주차 공간을 만들고 종교시설과 대형마트, 학교,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을 활용해 14만 면을 더 갖출 예정입니다. 시는 올해 주차면 확보율을 48%까지 끌어올리고 매년 약 6%씩 최종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올해는 4,950면을 착공, 준공하고 부설 장소 2만 750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의회가 1991년 재출범 후 처음으로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엽니다. 지난 21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권 의장이 보고한 징계 회부 이유서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유서에는 지난 12월 24일과 이달 16일 인천 서구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A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리특위는 24일 징계회부서를 접수하면 먼저 민간인 7명으로 구성한 윤리자문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검토합니다. 징계는 경고와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뉩니다. 이후 윤리특위는 회의를 열고 자문위에서 제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징계 안건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원 찬성으로 A씨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단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는 3월 20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의 구리시 이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구리시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불거진 서울시 편입 의지를 여전히 굽히지 않자 경기도가 GH 이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백경현 구리시장은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GH 구리 이전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GH가 경기도 산하기관인데다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옮기려던 것이라 구리시의 행정구역이 서울로 바뀌면 이전 사업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는 입장입니다. 구리시장은 서울 편입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시민 요구에 따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할 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 북부 대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5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민선 8기 내 북부 지역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최초 분양 공고일 이후 1년 경과 기준 분양률이 50% 미만이고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대상 지역인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등에 위치하며 공공이 개발한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연 0.3에서 2%까지 2차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기술, 벤처 창업, 경기도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0.5%, 여성 장애인, 경기도 유망 중소, 경기도 일자리 우수 기업은 0.3%의 추가 2차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동두천시가 제출한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82,700제곱미터에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등 총 250억 원입니다. 오는 10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내년 본사업을 시작해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소요산자락에 자리한 이 테마파크는 놀이숲, 문화숲, 캠핑숲 등 7개의 숲을 테마로 구성됩니다. 경기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몰을 운영합니다. 탄생응원몰은 서울시가 기업들과 협력해 만든 온라인 육아용품 판매몰입니다. 업체 700곳이 입점해 최대 50%까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기저귀나 분유 같은 육아용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한편 서울시와 신한카드, LG CNS가 협력해 구축한 탄생응원몰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서울시가 2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서울 청년 문화패스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 2만 7천 명에게 문화관람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 청년 문화패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2002년에서 2005년에 태어난 서울 거주 청년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무복무 제대 청년의 경우 군 복무기간 최대 3년까지 가산에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999년생까지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산속에 위치한 배수지에 소방시설을 설치해 산불 위험에 대비합니다. 서울시는 옥외 소화전이나 소방펌프 설치가 가능한 배수지 11곳을 선정해 설비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양천구 신정 배수지에 우선 소방시설 구축을 마치고 나머지 10곳은 올해 공사 예정입니다. 또 소방 설비가 어려워 이번 사업에서는 제외됐던 배수지 17곳도 용역을 통해 추가 설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알리쉐르 아부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은 글로벌 톱10 시티 도약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과 중앙아시아 교통 요충지인 우즈베키스탄 간의 경제, 물류, 문화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부두 살로모프 대사도 국제도시 인천과의 본격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권 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18명의 우즈베키스탄 어린이를 초청해 치료한 바 있습니다. 2022년엔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 우호도시 결연을 맺었습니다.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소상공인들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 원 외에 인천시에서 최대 9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심사를 거쳐 3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채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급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노동부가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지급하는 150만 원에 더해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신고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